애국 동지 여러분, 착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자 소개받은 평양에서 온 김태산입니다. 대한민국에 온 지 거의 20년이 되는데 이렇게 큰 무대에 처음 나서니까 떨려서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사실은. 근데 엠참이 아까 한 30분 전에 와서 보니까니 아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참가한 시위자들보다 경찰이 더 많아서 난 이건 무슨 판인가 하고 참 그랬더니 그래도 시민들이 좁지 않게 모여서 좀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자유로운 평화로운 시위에 이렇게 경찰들이 이렇게 많은 감시가 붙었는지 참 모르겠는데, 제가 이자도 말했지만 탈북자입니다. 탈북자가 여기 왜 왔겠어요? 독재를 피해서 편안하게 좀 살자고 와봤는데, 전 대한민국에 와서도 이런 마이크를 그렇게 쥐어보지도 않고 단체 운동도 하지 않고 정치 운동도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돈 벌어가지고 자영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세금 내면서 대한민국 영어 선생들 데려다 교육을 시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젠 대한민국에 와서 20년이 되어오는 이 순간에 와보니까니 점차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옛날 말에 신하선이 피하니까 호랑이 만난다더니 북한에서 독재 피해서 왔는데 여기 오니까 또 독재가 시작되고,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여기 오니까 또 무자유가 또 시작되는 게야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한마디 좀 하려고. 오늘 저는 문재인 정권을 욕하자고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누구를 칭찬하자고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제3자가 바라본 대한민국의 현실을 조금만 이야기를 하자고 나왔을 뿐입니다. 물론 난 연설은 잘 못합니다. 그러나 제3자가 본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한번 좀 보십시오. 우한 폐렴, 북한에도 우한 폐렴 지금 굉장히 들어와서 북한 사람들 막 죽어나갑니다. 보도관제 딱 잡았으니까 보도가 되지 않으니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북한은 대한민국과 달리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2월 8일 날 조선인민군 군사 퍼레이드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우한폐렴이 딱 들어오니까 북조선 정부에서는 국경을 한순간에 철통같이 봉쇄했습니다. 중앙강경선, 압록강경선 일체 항공기 뜨지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100% 봉쇄했습니다. 난 김정은이를 칭찬하자는 게 아니라 북한 정부에서는 아예 딱 봉쇄했습니다. 그런데 폐렴이 우한에서 북한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밤마다 압록강 누왕강을 건너서 밀수를 하다 나니까 따라 들어왔고, 중국 화교들이 밀수하면서 따라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이지 북한 정부에서 딱 막았기 때문에 차단이 완전히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북한은 정부는 막았는데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다 나니까 자연적으로 퍼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대한민국만큼 의학시설이 좋고 이게 좋다면 벌써 다 잡았겠는데 북한의 의학 수준 뻔하지 않습니까? 검진도 못하지, 진단도 못하지, 진단 나왔다고 해서 약도 없지 하니까 매 방마다 자기 집에다 잡아놓고 문에다 못하고 땅땅 대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2시간에 한 번씩 주찰대가 돌면서 인원검사 딱딱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휘발유 치고 불 넣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민군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북한은 수백 킬로 수천 킬로미터를 중국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간에 밀수하면서 자유로이 왔다 갔다 하고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한폐렴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풍부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비행기만 항공 국제공항만 딱 차단하게 되면 들어올 수 없는 이 대한민국 땅이었는데 우한폐렴이 전파 타고 들어왔습니까? 바람 타고 들어왔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시작됐을 때 정부가 국경만 봉쇄했으면 비행기만 들어오지 못하고 인천 앞바다에 중국 선박만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면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겠습니까? 여기 앉은 한국분들 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식 17살짜리 고등학교 학생이 엄마 나 아파하고 죽었을 때 심지어 여러분들의 자식이 죽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자도 추모가를 불렀지만 남을 치료하던 의사가 죽었다면, 여러분들이 아버지 남편이 죽었다면 가만히 있겠는가? 정부가 빚어낸 이 악재가 아닙니다. 순수 인재 악재입니다, 이게. 그런데 난 뭐 자료가 이젠 뉴스에 다 나오니까, 근데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중국하고 메콩강 하나 사이 두고 있는 베트남이나 태국보다도 그런 나라들은 사람이 하나도 안 죽었는데 대한민국은 사람이 얼마나 죽어나갑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죽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앉은 분들의 자식이, 여기 앉은 분들의 부모가 죽었다면 어찌겠습니까? 저 길에 자동차 타고 지금 웃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었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런데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직도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골프채 메고 외국으로 골프 치러 나갑니다. 나는 이렇게 한심한 대한민국 국민들인 줄 몰랐습니다. 국민들이 참 한심합니다. 얼마든지 자기 권리 찾아서 정부를 문 닫으라, 국경 문 닫으라, 정부 내려오라고 얼마든지 두드릴 수 있는데도 입 다물고 가만 엎드려 있는 이런 바보 같은 국민을 난 보다 지구상에서 처음 본다 이거야. 맞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여러분들은 이 자유 대한민국은 대통령도 교체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초대 대통령 중국과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고, 여기 공산 세력부터 쏘려는 공산 침투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고, 6.25 때 대한민국을 지켜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동상에 밧줄을 내서 끌어내서 돈 한 푼 주지 않고 80살 되는 노인을 하와이로 내쫓은 국민이며, 자기네가 배때기 걸을 때 배불리 먹게 해준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 죽인 국민이며, 아무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감옥에 쳐넣은 국민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사기적 대통령들을 내쫓고 총으로 쏘고 감옥에 쳐넣은 국민들이 지금은 코로나를 끌어들여서 자기네를 죽게 하는 이 정부는 왜 가만둬둡니까? 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을 끌어냈던 그 백성들은 어디 갔고,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쏘던 그 정신들은 어디 갔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던 그 정신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뭐 하는 꼴입니까? 그 좋은 대통령들, 이 큰 빌딩 속에서 잘 살게 해준 그 대통령들은 다 자기네 손으로 끌어내려서 죽여버린 사람들이, 자기 후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들 하고 있습니까? 왜 지금의 현 정부는 반대해서 들고 일어나지도 않고 글 앉아 쓰지 않고 뭐 하는 꼴입니까? 나는 오늘 대한민국 정부를 이어가자고 나온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어가자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북조선 국민들은 70년 동안 독재 밑에서 속아서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지금은 깨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와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기간에 자유와 민주주의 속에서 편안하게 잘 살던 그분들이 지금은 점점 바보가 돼간다 이거야. 북조선 국민들은 깨어나고 있어. 지금 독재를 받아서 깨어나고 있는데, 남조선 국민들은 점점 독재 앞에 순종하는 모조리가 돼가고 있다 이거야. 여보시오, 내 말이 틀리면 틀린다고 말한 사람 여기 한 사람이나 나와보라. 입이 없어, 눈이 없어, 귀가 없어, 손이 없어.
북조선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으면서도 어쩌지 못하는데 이 자유로운 땅에서 뭘 모자라서 뭘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행동을 못해. 원인은 뭔가? 지난기간에 대한민국에서의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것은 다 북한과 중공이 시킨 관적들이 들어와서 어리석은 학생들을 추동하고 국민들을 추동해서 한 반체제 운동이었어. 반국가 활동이었어. 이승만을 반대하고 박정희를 반대하고 박근혜를 반대한 이 세력들은 친중 세력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가만 놓으면 지금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우파들 속에는, 보수들 속에는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거야. 대중이, 백성들은 개되지 못한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쉴 수 없이 훑어지는 사람들이야. 이거를 뭉치게 해서 일거 세우려면 올바른 당이 있고 올바른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파와 보수 속에는 이게 없어. 맞습니다. 없는 게 아니야. 있어. 있는데 지금 감옥에 있잖아. 여러분들이 탄핵시켜서 자기의 위대한 지도자를 감옥에다 쳐넣고 출당까지 시켜서 3년 동안 감옥에서 고생시키잖아. 박근혜라는 녀석이 나오게 되면 그를 출당시키면 탄핵시킨 김무성과의 탄핵 찬성파들 다 자기네 죽을 것 같고, 또 좌파들은 그 사람은 박근혜라는 녀석은 그 국민 직결력에 자기네가 물려 죽을 것 같으니까 양쪽이다. 좌파 우파 정치가 몽땅 박근혜가 무서워서 감옥에 쳐넣고 끌어내지 못하고 있잖아. 박근혜만 나오면 여러분들을 다 그러면 여기에 칼을 맞으면서 국민을 끌어가지고 지난번에 자기가 김대중 노무현으로부터 정권을 찾아서 가져온 분이 누굽니까? 다 무너졌던 당을 칼 맞으면서 국민의 선동에서 이끌었던 분이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누구 반대할 것도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가지고 그 주위에 뭉쳐서 나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황교안 나 뭐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또 선거반 나 그 말 안 하겠습니다. 어느 우파에 누구 믿고서 여러분들 나갈래요? 나갈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양심 있습니까? 이제 70이 다 된 여인이 가족도 없이 자식도 없이 아빠 엄마도 없이 혼자서 온갖 국민을 위해서 일하다가 단방에 들어가서 차대체 단방에서 지금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그 여자를 구해주자는 사람이 왜 한 명도 없어? 국민이 정말 개돼지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탈북자가 나와서 아무리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무슨 달라질 나라겠습니까? 달라질 게 없겠죠. 그러나 이제 정신들을 좀 차리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할 말은 많나 이상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명심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